첫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두 번째가 월세 나오고 배당 주는. 세 번째는 이렇게 해버려라. 그게 바로 돈 버는 방법 아니겠냐. 근데 이제 인플레를 타자는 거지 버블을 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탈 수도. 투자자들이 다 인플레가 아예 나겠어? 중앙은행 뭐 인플레 걱정해서 금리 인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플레가 온다에 거의 전 재산 가까운 걸 베팅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인플레가 안 온다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간 온다라는 게 이게 풀자마자 바로 인플레가 온다는 생각 중엔 아니에요. 한 1년 정도의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을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풀었던 돈들이 작년 3월? 예, 이제서야 계산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아직도 돈을 풀고 있었던 거고 그럼 계산서가 내년에도 들어올 거고 누적된다. 예, 이 인플레가 이제 계속 누적해서 올 거고 누적돼서 들어오는 인플레를 멈추려고 자꾸 금리 인상이나 뭐 유동성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안 멈춰지는 거죠. 또 브레이크도 약해. 예, 브레이크도 당장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먹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막 금리 인상을 빠바박 때리지 않을까. 왜 안 멈추는가 해서 막 봤는데 예, 딜레이가 금리 있잖아요. 인상은 천천히 하지만 예. 일단 하면 연속적으로 ABS처럼 막 밟는다. 예. 이게 지금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 뭐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야기 오늘 뭐 할 생각은 없는데 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저는 보잖아요. 전부 가계부채 문제, 뭐 부동산 뭐 이런 보고서만 나와요 요새는. 예. 내용의 상단이 다 가계부채가 상위에 있다라는 거는 관심사 이게 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인플레가 나냐 안 나냐 이거는 내년에 다시 우리 인구 소장님 그렇죠. 모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혼을 왜 안 난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혼을 내는 있어요. 거고 아니 제가 자주 부를 거예요. 인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할 거고요. 저도 여기 자주 불려가거든요. 예. 이거 왜 틀렸어요 하고 제가 이제 혼을 낼 건데 일단 예. 그거는 모르는 예. 거예요. 내년 이런 거 물으면 그러니까 전망과 희망사항이 엇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았냐 안 맞았냐 그거는 나중에 재미를 삼아 보시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나리오로 투자를 하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박사님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인플레 안 난다고 보시는 편인데 만약 인플레가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 살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은 뭐 사고 계세요? 주식, 부동산. 근데 이거를 저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사람은 해지를 걸어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틀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주식, 부동산이 큰 틀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덜 올랐거나 만약에 내 판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몇 년만 버티면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것들. 예, 이렇게 해놓는 거죠. 저기 좀 약간 첫인상과 이제 많이 달라졌어. 이거 사자 느낌 나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처음 뵀을 때는 저는 좀 단타 성향이 아니겠는가. 이슈를 잘 잡아내는 그리고 또 뭔가 그쪽에 스팟라이트를 하는 그런 쪽에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단타인 줄 알았는데 장타군요. 단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만났던 분들, 책으로 만났던 분들이 다 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배운 게 그거라고 이야. 단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훌륭한데요? 예, 그냥 아니 그렇게 쉽지 잘하다 않아요 보니까. 그게. 왜냐면 젊은 마음에 빨리 부자 되고 싶잖아. 그렇죠. 천천히 부자 되면 아파서 누리지 못할 거야. 근데 너무 정통파 가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그래서 여기에 성장이라는 NG 얘기는 장착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거군요. 예, 가치주는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다. 가치주도 오르는 때가 있더라. 그리고 가치라는 게 무조건 싸다고 그 가치가 아니라 이제 그 가치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성장하는 가치들을 찾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길게 봤을 때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집이 1억이면 잘 사는 집이었어요. 1억 현금 들고 있으면 부자다.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단어 텐인텐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10년에 10억 만들기. 예. 근데 10억이면 모든 인생이 평온해지는 시기였는데 갑자기 또 시간이 10년 더 지났더니 10억 가지고서는 어떤 사람도 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제가 그 컨텐츠 만들었는데 예. 30억 가지고 부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전부 다 댓글을 다시는 걸 보고서 야 세상이 10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왔구나. 예.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람들 뭐 경제적 자유니 무슨 자산이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투자를 꾸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도 분명히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플레라는 파도를 길게 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인플레를 타자는 거지, 이제 거품주, 버블을 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약간은 탈 수도.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런 거 건전하게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오락기 띄울 때도 있어요. 이만큼은 저기 제가 좀 그런 거 동전주도 하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가끔 재미를 위해서 사실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를 타야 되는데 인플레를 본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시중에 돈이 풀리는 만큼 그렇죠. 언젠가 이게 총량제다. 언젠간 이게 다시 다 물가 인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봤던 거고 결국 이제 물가 인상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으로 무엇이 오를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두 가지. 우선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아직 이게 임대료 인상으로까지는 아직 전이되진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됐잖아요. 지금 명동 제가 어제 잤는데 명동 거리가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올랐던 부동산들이 나오고 가게가 채워지면서 서서히 이제 임대료 인상이 실현화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 건물들도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내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이 가격을 받아야겠다고 들어오는 거겠죠. 지금 인테리어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오르는 건 결국 뭐냐면 이제는 이제 임금 인상밖에 남았다. 근데 이제 임금 인상이라는 게 마지막 키인데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임대료는 오를 것 같고 물가는 올랐고 그러면 이제 월급도 올라줘야 되는데 이 월급이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자신 없죠. 왜냐면 스마트 팩토리 들어오죠. 그럼 이제 키오스크 들어오고 무인 편의점 들어오고 점점 이제 고령화되면서 그 고용이 이제 줄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임금을 늘리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빈익빈 부익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급 인력들은 임금이 급격히 인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고급 인력이 아닌 데들은 오히려 더 이제 갑이 아니라 더 을이 돼가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 중에서 건강한 인플레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인플레가 가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될 수 있죠. 좀 왜냐하면 소득은 안 느는데 물가만 오르면 소비가 줄어버리는 거죠. 실질 소득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선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예측들이 많죠.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 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다 찬양 일색이었다가. 근데 이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뭐 해운 운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뉴스랑 실제 지표들이 아직 엇박자 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아직은 조금 더 방향성을 지켜봐야 된다긴 하지만 뭐 좋아진다라 그러면 좋아지는 인플레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나빠진다라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인플레 투자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좀 포트 좀 짜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명절에 고스톱 칠 때 광 파는 걸 제일 좋아해요. 누가 이기든 나는 돈을 벌어요. 그치. 광만 팔면 돼요. 꽃놀이패 전략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오든 안 오든 어쨌든 세상에 돈이 몰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물가 인상이 현실화되는데 대중은 그걸 당연히 끄덕끄덕해야 되고 뭐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요금이 이제 올라가는 곳들 제가 보는 인플레는 그냥 인플레가 아니라 요새 환경 인플레 ESG에 이제 드디어 엔바이러먼트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제 환경이라는 부가세 의무 때문에 환경세가 걷어질 거다. 환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보는 게 뭐냐면 저는 태양광을 봐요. 정말 남자의 주식들이 이제 드디어 살아나는군요. 왜냐하면 풍력은 대중성이 없어요. 풍력은 국가가 주도한다던가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주도를 해야지만 나가는 터빈도 사업인데 비싸고 그래요. 맞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내가 내 집 위에다 씌울 수도 있고 뭐 차에다 갈 수도 있고 베란다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대중성을 가져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기차도 좋아 보이네요. 전기차 괜찮죠. 결국 전력 효율도 효율이지만 세상을 갖다가 더 뜨겁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 공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더 주어지는 방향으로 세상이 간다. 그 가속도라 그래서 원래 돈의 가속도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환경 의무의 가속도라고 해서 원래 2030년, 2050년까지 뭐 탈탄소 계획을 잡았는데 점점점 앞당기는 거예요. 계속 더 세게. 그러면 내연기관에 대해서 더 압박을 세게 할 거고 푸싱하는 만큼 전기차나 수소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해서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했는데 요금이 과거와 대비 지금 5배가 올랐다 이러면은 이제 매력이 확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커버링을 할 거냐 했을 때 제 생각엔 수소차가 그 대안이 되지 대안이 않을까. 될 수 있겠죠. 예, 한국이랑 일본은 수소차가 좀 더 어느 정도 더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둘 다 또 기름 한 방울 한 그렇죠. 그래서 수소로 두 나라가 한번 또 큰 전쟁을 하지 않을까. 예, 누가 패권을 가져가겠냐.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고 계시는지 잠깐 팁만 조금 예. 우선은 워렌 버핏 스타일의 현금 흐름이 제일 좋다라고 봐요. 예. 현금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지만 만약에 뭐 지수가 떨어지거나 쇼크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더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힘의 그쵸. 원천이 나오는 저가 거예요. 매수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현금을 계속 꾸준히 뿜어져 나오게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음. 기술이라든가 추가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월급 말고도 뭔가 다른 재주를 가지고 더 부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 다 부업하다 예. 주업된 사람들입니다. 부업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예. 부업까지요. 월 100만 원 정도만이라도 계속 이제 꾸준히 어떻게 돈이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이게 내가 뭐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태울 수 있는 힘이 나오겠죠. 맞아요.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물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그냥 기술은 없고 돈은 좀 있다. 이제 그러면 뭐 하면 좋냐면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 괜찮아요. 역시 이게 알짜 딥밸류 투자자시네요. 네. 배당이 아예 없으면 좀 리스크가 있는데 배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현금이 나오면서 저도 쥐어 짜서라도 어떻게 추가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이 있냐면 리캡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사모펀드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잘 가는 미용실의 건물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건물을 샀는데 대출을 끼고 샀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네, 오르죠. 근데 부채는 같이 안 올라요. 안 오르죠. 그러면 갭이 생겼어요. 네. 이거를 담보로 추가 담보로 현차를 대출받아요. 그러면 맞죠? 이제 그 돈으로 건물을 옆에 걸 사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했더니 이 부채는 그대로인데 이 두 개의 건물 가격이 또 올라 버려요. 네, 그럼 이제 건물 다 리캡 해가지고 여기서 뽑아서 한다. 그러니까 뭐 대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보증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늘리면서 점점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리캡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리캡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리캡을 통해서 현금을 저가 뽑을 수 매수할 있는 수 있는 거죠. 리캡만으로라도 일반인들도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서 받아와서 이걸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새로운. 그렇게 되면 전세는 저기거든요. 이자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전세를 두려고 대비하고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은 자랑으로 끝났습니다. 아직 몇 개 없어. 상당히 좋은 전략들을 예.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월급도 좋고, 뭐 부업도 좋고, 꾸준히 자기 하는 일에서 현금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월세 나오고 배당 주는, 그죠? 그런 쪽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리캡을 내라. 야, 이게 점점 부자 되는 법을 찾아 나가는. 그리고 10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마다 주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정말 아까 이야기했지만 밸류 굉장히 싼 주식이 더 싸지고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올 때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또는 그렇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나가자. 그게 바로 돈 버는 방법 아니겠냐. 그러면, 또는 인플레가 난다라는 것은 결국 자산 가격이 언젠가는 제값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의 힘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신 우리 전인고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